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집트에 대한 설명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처음으로 유튜브를 한 거를 준비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뭐 제가 초보자이기 때문에 뭐 편집이라든지 저런 거 정확하게 뭐 할 수 없어서 일단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집트에 대해서 좀 뭐랄까 세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저희 유튜브를 보시면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집트의 파피루스죠. 이집트 전도를 좀 보여주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부터 뭐 왕조에 대한 설명을 드려볼까 했는데, 왕조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왕조 이전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구석기 때부터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더 이렇게 왕조 이후에부터 설명하는 때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초가 되지 않을까 해서 구석기 때부터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다 아시다시피 최초 인류가 발생한 것은 뭐 책에 많이 써 있죠. 지금으로부터 약 440만 년 전 바로 아프리카 대륙 에티오피아에서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를 보면 뭐 제6빙하기 온난화기로 아프리카 대륙 북부에 나일강이 지금처럼 뭐 있었겠죠. 현재 사막지대는 사막이 아니었고 아마 녹색지대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저희가 추측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뭐 구인류는 아마 백인종하고 황인종이 이렇게 섞여 있는 색깔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또 그것까지 지금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빙하기 이전에 뭐 9.16 시대는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죠? 구석기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이집트에서는 이 구석기 시대의 뭐 유적이라는 유물이 발견이 당연히 됐겠죠. 바로 카이로 근교에서 파이온 분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나 유적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출토가 됐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뭐 저희가 구석기 시대 뭐 얘기를 하면 뭐 석기 얘기를 하고, 우리 어렸을 때도 배웠었는데 뭐 토기, 석기 뭐 이런 걸 배웠었는데, 제가 여기서 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아마도 구석기 시대 때는 수렵과 채집 활동을 했었겠죠. 그 다음에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열매를 따가는 동물을 잡았거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집트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빙하기가 끝난 다음에 신석기가 들어오는데, 신석기 때부터의 이 특이할 점은 뭐냐? 바로 매장 문화가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집트에서 매장 문화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바로 이 나일강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나일강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부활, 재생, 그런 거를 느끼게 되면서 자기의 인간의 삶에 대한 것도 느끼게 되면서 좀 심층적으로 좀 깊어진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매장 문화도 그거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매장 풍습이 이 신석기 때부터 정착해 나가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때부터 집단 생활을 이제 하게 되면서, 그래서 물이 풍부한 나일강 지역에 사람들이 몰려 살게 되며, 그러면서 뭐가 생깁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지도자가 생기고, 그럼 법이 생기고, 그러면서 하나의 매장 문화까지 같이 생기게 된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사실 이집트 지역만 그랬던 게 아니라 다른 문명지대, 4대 문명지대도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보면 보리 농사가 많이 됐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토기도 제작이 되고, 그러면서 돈이 있는 자 그리고 없는 자, 가진 자하고 못 가진 자가 그때부터 슬슬 생기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매장 문화를 보면 희한하게도, 어떻게 미라가 제작됐을까요? 이 당시에
당연히 미라가 제작되진 않았죠. 실질적으로 미라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미라는 자연적으로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발생됩니다. 왜? 건조한 사막지대였기 때문에 미라가 발생이 되는데, 그 이후로 그거를 연구를 해서 미라를 인위적으로 만들게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 신석기 때는 어떻게 되냐, 매장 문화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뭐랄까요, 굴장이라고 합니다. 굴장이 뭐냐면, 고대인들은 그 당시 이제 신석기인들이죠. 악령, 그러니까 뭐 유령이나 악령, 이렇게 악마들을 두려워했다고 해요. 그래서 악령이 붙으면 시체가 일어나 쫓아가지 못하도록 해서 하려고 일부러 죽은 다음에 무덤에다 묻을 때 손발을, 몸을 다 굽혀서 묻혔다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굴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의 그게 풍습이었다고 해요. 지금 저희가 발굴되는 걸 보면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학자들이 생각하기로 이거는 그 악령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굴장을 한 게 아니라, 아마도 재생하고 부활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바로 우리 인간의 원초적인 모습, 태어날 때 모습,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의 모습, 그러니까 태아의 모습을 본따서 죽은 다음에도 태아가 돼서 다시 부활한다는 모습을 자기들이 고대에서 그렇게 굴장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학자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또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뭐 이건 정확하게 지금 저희가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문제고요. 일단 그렇게 추측은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집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나라들을 보면, 여러 나라들 박물관 같은 데라든지 아니면 그런 데를 가보면 여러 가지 부장품들이 많죠. 사실 부장품은 뭐냐, 이 말은 무덤에 그 죽은 자를 넣었을 때 죽은 자가 평상시에 썼던 물건들, 그런 걸 함께 묻는 것을 우리가 부장품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장품 문화가 매장하는 게 전통이 좀 생겼는데, 여기 이때 또 보면 토기 아시죠? 아니면 동물 모양의 토우, 아니면 팔찌, 귀걸이, 장식품 같은 거, 아니면 마귀를 쫓는 부적 같은 거를 부장품으로 나왔다고 하고, 이 마귀를 쫓는 이 부적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아마 이 당시에 주술 활동이 행해졌었다, 이렇게 또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뭐냐? 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런 물건들을 부정했는가? 이유는 바로 이 당시부터, 신석기 시대 때부터 이집트에서는 내세 사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원전 5000년 당시에 매장 풍습 문화가 시작돼서 시작됐다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신기하게도 이집트에서는 근데 물건 맞는 게 아니고요, 살아있는 소, 개, 양, 동물까지 매장을 하는 풍습이 있었고, 지금 현재도 간혹 동물의 아시다시피 미라도 많이 발견되고, 그 전에 물건들은 동물까지 매장되어 있는 것들 많이 우리가 발굴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동물을 왜 같이 매장을 했을까,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왜냐하면 그 당시 여러분들 아세요? 토테미즘이라고 하죠. 그래서 동물을 신으로 숭배했기 때문에,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 모든 동물이 거의 신이었으며, 그래서 숭배했기 때문에 죽은 동물을 함께 매장했다는 견해도 있고요. 어쨌든 고대 이집트는 사람이나 동물을 미라를 만든 것은 아마 사후세계하고 관련이 있고, 내세, 재생, 부활, 영원한 삶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한번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미라는 원래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나중에 미라에 대해서만 한 20분 30분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사막에 묻은 사막에다가 이제 시신을 묻죠. 그러면 수분이 없어지겠죠. 수분이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미라가 되는 건데, 자연적으로 생긴 미라를 어느 순간 발견을 했겠죠. 발견을 하면서
영원성을 확실했던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그러면 계속 남아있었으니까 그 시체가. 그래서 미라를 인공적으로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하는데, 미라에도 꽤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따라서 등급이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인체를 수분을 어떻게 빼는가, 그럼 또 밴드의 방부제를 어떻게 바르고 암압으로 어떻게 감싸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등급의 미라가 있었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그 제일 왕조를 보통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기원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 4,900년에서 5,000년 전을 우리가 이집트에서 제일 왕조가 탄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문화를 우리가 뭐라고 일컫냐, 이집트의 그 전의 문화, 제일 왕조의 문화를, 이전의 문화를 우리가 나카타 문화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선왕조라고도 부릅니다. 나카타는 지역은 어디냐? 예, 저기 보시면 뭐 화면으로 보면 룩소라고 써 있죠. 중간에 룩소. 예, 룩서가 사실 중왕조 때부터 이집트의 하나의 수도 역할을 하는데, 나카타 문화도 바로 룩서에서 북쪽으로 약 70km 정도 떨어진 마을을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수의 분묘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발견하면서 나카타 문화라고 그때부터 칭하게 되는데, 나카타 문화의 특색은 뭐냐? 수많은 분묘가 압도적으로 발견이 되고요. 아마 그 얘기는 우리가 뭘 추측할 수 있냐? 당시 인구가 비약적으로 증가를 했지 않았을까? 또 그러면 인구가 증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식량이 필요했겠죠? 식량이 필요하면 바로 농업이 비약적으로 발전이 됐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묘가 많이 만들어진 거고요. 분묘가 이전처럼 뭐 작거나 그런 둥근 모양이 아니고 점점 모양이 변하면서 타원형으로 변하거나, 그리고 그리고 점점점 뭡니까? 예, 부장품들이 같이 많이 발견이 된다. 점점점. 예, 근데 근데 이 무덤 안에는 식량, 부장품, 수공업품, 뭐 여러 가지가 발견되는데, 기술이 이전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좋아졌던 것을 우리가 또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희한한 거는 이 전판으로 만든 팔레트 아시죠? 우리 옛날에 그 뭡니까, 그림 그릴 때, 수채 같은 거 그릴 때 팔레트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물감 짜가지고 하는 게 팔레트. 근데 이 사람들도 팔레트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 돌로 얇게 만든 화장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왜 팔레트를 많이, 화장판을 많이 만들었냐면, 그 당시 화장을 했었다. 예, 화장 아시죠? 화장을 했었다. 몸에, 얼굴에, 그런 거를 우리가 어렴풋이 추측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집트 카이로에 가서 뭐 아마 보통 첫날이나 둘째 날에 카이로 고고학 박물관에 가는데, 거기 가면 나르메르 발레트라고 있습니다. 나르메르 발레트. 그래서 나르메르, 이집트 최초의 통일 왕국, 이런 나르메르라는 파라오인데, 나르메르가 직접 사용했었던, 남겼던 팔레트, 그거를 또 뭐 직접 바로 이집트 고고학박물관에서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지금 현재는 이집트 고고학박물관이 지금 바로 어디입니까? 기자지역이 어디냐? 우리가 말하는 3대 피라미드 있죠? 3대 피라미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뉴스나 신문, 동화책에서 봤던 그 바로 피라미드가 있는 지역을 우리가 기자지역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집트 고고학박물관이 그쪽으로 거의 이전을 거의 다 끝냈고요. 아직 오픈을 하진 않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나중에는 아마 내년 언제 다시 여행이 오픈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오픈되면 저도 이제 새로운 고고학박물관은 처음으로 가보는 거고요. 예, 새로운 고고학박물관, 이전에 사실 고고학박물관을 가보신 분도 계신데, 2층으로 된 고고학박물관이고요. 너무 오래된, 1800년도에 완공했던, 박물관이기 때문에, 너무, 협소했고,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박물관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정말 시장바닥이나 마찬가지 모습들, 그리고 정말 보존이라든지 이게 좀 잘 안 됐었는데, 지금 새롭게 기자지역으로 옮긴 고고학 박물관은 세계에서 가장 큰 고고학 박물관으로 알려져 있고요. 최신 신설을 준비해서 유럽에 가보시면 뭐 박물관처럼 잘 준비를 해놨다고 하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곳에 가서서 아마 저도 어떻게 잘 보존이 되고 있는 새로운 이 유물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원전 이제 뭡니까, 아까 뭐부터 말하고 있죠? 나카타 문명. 그때 나카타 문명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 영화에서 아마 스콜피온 킹 같은 걸 보셨을 거예요. 이건 사실 정확하게 우리가 아직 고고학자들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는데, 그 나카타 문명과 제1왕조를 연결해주는 왕은 아마 스콜피온이었을 것이다. 스콜피온 킹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유물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철퇴머리가 운하를 기공하는 도상이 나오거나 아마 이렇게 나와서, 아마 이 당시부터 관계시설을 이전부터 관계시설을 만들려고 했었음을 우리가 좀 추측할 수가 있겠고요. 이미 높은 문명 수준을 이루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요. 이미 왕이 있었으니까 뭡니까, 공동체, 그리고 정치와 종교, 이런 게, 그리고 사람들 간의 가치관과 종교관이 이미 자리 잡은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면서, 이때 이제 상이집트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상은 위쪽이니까, 근데 나일강은 밑에가 지류라 그랬죠. 그래서 나일강이 밑에 보면 아부신비라고 써 있는데, 맨 밑에 그 밑에가 나일강이 지류에서 출발점이라서 우리가 이 밑에 이집트로부터 밑에 지역을 상이집트라고 하고요. 위쪽 나일강의 하류, 그러니까 지중해 지역을 우리가 하이집트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상하 이집트가 분리가 돼 있었는데 각각 부족이 따로 있었다는 얘기겠죠. 스크루폰의 후계자로 보이는 나르메르라는 파라오가 결국 통일을 이루죠. 그래서 우리가 나르메르 팔레트라가 아까 화장판이라고 있었죠. 그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 상이집트하고 하이집트의 최초의 통일왕국을 이루었던 거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명서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가시미 앞면 뒷면에 보면 상이집트하고 하이집트가 전쟁을 벌여서 나르메르가 승리를 내고 상이집트 하이집트의 왕관을 쓰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상이집트의 특징 뭐예요? 상이집트는 호로스. 호로스가 하나의 상징인데, 호로스는 뭐냐? 매죠, 매. 그리고 하이집트는 제가 뱀이라고 그랬죠. 뱀, 코브라라고 그랬는데, 이 호로스가 이렇게 코브라를 잡고 있는 모습. 그래서 상이집트, 하이집트를 통일을 했구나, 전쟁을. 그래서 최초의 통일왕국을 이루었구나, 그거를 증명하는 모습이 네르마르 팔레트다 해서 이집트 국악박물관에서 가장 중요한 유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제 기원전 2900년,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2020년 하면 거의 5000년이죠. 5000년, 4900년, 5000년 전에 제1왕조가, 이집트의 제1왕조가 탄생을 하고, 제1대 왕조는 누굽니까? 왕은 나르메르 나르마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언제부터 바로 이집트의 왕조 전의 모습, 나카타 문명에 대한 설명 간단히 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지도를 보시면 저희가 써있죠. 위에서 보면 보통 여기 지금 이 지도에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설명이 있는데, 위에부터 보면 지중해라고 써 있고요. 알렉산더, 그 다음에 뭡니까, 피라미드 3개 보이고, 스핑크스 보이고, 사실 그 옆에 뭡니까, 쿠프왕의 배도 있고, 그 다음에 카이로, 사카라, 이렇게 써 있는데, 이런 모습, 지금 여기 있는 모습들을 대부분 다 패키지 여행으로 오시면 가보신다. 물론 못 가보시는 분은 아비도스, 이 지역 아주 중요한데, 아르마나, 이런 지역은 저희가
메디엄 이런 데는 좀 시간 관계상 가볼 수는 없고요. 시나이반도, 이 시나이반도 지금 지금 전차 타고 있는 모습인데 아마 람세스 2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예, 맨 밑에 보면 아부신벨, 사실 람세스 2세의 대신전인데 이 지역도 아주 아마 이집트에서 오히려 뭐 피라미드나 스핑크스보다 더 광대한 유적을 보신다고 하면 아부신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개인적으로 또 하고 있어요. 중간에 보시면 저울 같은 게 또 하나 있죠. 이게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바로 마지막 죽었을 때 거기서 심판받는 장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에 대한 것도 나중에 또 한번 사자에서라고 합니다. 저 그림을 사자에서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 보면 예, 뭐 여러 가지 뭐 중간에 이제 파라오 있죠. 가장 가운데에 있는 파라오는 여러분들이 유명한 투탕카멘, 그리고 옆에는 예, 누굽니까? 예, 아주 아름답다고 유명한 예, 이집트의 3대 미녀라고 하죠. 예, 이집트의 3대 미녀가 하는데 예, 나중에 이제 제가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가겠고요. 내일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